혹시 최근 뉴스 보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고 눈시울이 붉어지신 적 없으신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전쟁터, 그 얼어붙은 이국 땅의 진흙탕 속에 끌려간 20대 초반의 어린 북한 병사들 이야기 말입니다. 화면 너머로 포로로 잡힌 그 앳된 얼굴들을 보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께서는 군대에 보낸 우리 아들, 혹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 솜털이 뽀송뽀송한 우리 예쁜 손자들의 얼굴이 단번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얼마나 덜덜 떨며 두려움에 울고 있을지, 자식을 키워본 부모의 마음이라면 도저히 남 일처럼 넘길 수 없는 가슴 아픈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완벽하게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화면 속 북한군을 보며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북한군이 돈 벌려고 스스로 용병으로 간 거 아니냐?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 기계가 된 것 아니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비극은 그 어린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사기극의 철저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듯 숨겨진 팩트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일반 뉴스에서는 절대로 깊게 다뤄주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이 전쟁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거짓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쏘러 러시아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병을 떠나기 전 북한이라는 국가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초반의 앳된 청년들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을 해외로 보내 선진 기술을 배우게 해주겠다. 3년만 고생하고 오면 너희 가족들도 평생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생을 굶주림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에게 이 제안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가족을 가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동화줄이었을 겁니다. 선진 기술을 배우러 가는 줄 알고 고향에 계신 주름진 어머니께 효도할 생각에 가슴 설레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차에 올랐던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덜컹거리는 기차 문이 열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곳은 기술을 배우는 첨단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총알과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러시아 쿠르스크의 참혹한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회용 총알바지로 팔려간 겁니다. 이것은 파병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벌인 거대한 인신매매이자 사기극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불쌍한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이면에는 어떤 잔인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할 첫 번째 착시 현상이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북한 청년들이 처음 수용소에 갇혔을 때 아주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린 청년들이 콘크리트 벽에 자신의 머리를 찍거나 배급받은 물건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시도를 연이어 벌인 겁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본 수용소의 서방 관리들과 전 세계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했죠. 아, 역시 북한군은 독종이구나. 잡히면 차라리 죽으라고 철저하게 뇌 구조가 세뇌를 당했구나. 완전한 전쟁 기계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완벽한 오해이자 그들의 고통을 두 번 짓밟은 무지한 폭력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보다 수천 배는 더 무서운 북한의 잔인한 룰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군법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연좌제 규칙이 엄격하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적의 포로가 되지 말라 조항입니다. 만약 포로로 잡혀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향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처벌은 둘째치고 고향에 남아있는 늙은 부모님
어린 동생들, 사랑하는 가족 전체가 단숨에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그 끔찍한 아오지 탄광 같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은 살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생지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갓 20살 남짓한 청년입니다. 내 눈앞에 총을 든 적군이 있고 나는 갇혔습니다. 이 순간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끔찍한 계산식만이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서 숨을 쉬고 있으면 고향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죽는다. 내 동생이 수용소에 끌려가 짐승처럼 죽게 된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는 임원 타국에서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가. 그 공포의 무게, 그 절망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조차 가십니까?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을 피하려 한다고 하죠. 이 청년들은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서라도 가족의 파멸이라는 최악의 손실을 막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제시하는 가장 독창적이고 소름 돋는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자살 시도는 세뇌당한 전쟁 기계라서 죽고 싶어 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말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 어린 청년들이 말 안 통하는 차가운 수용소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해 온몸으로 던진 처절한 구조신호, 즉 피를 토하는 SOS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발 나를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그 지옥으로 돌려보내면 나와 내 가족은 무조건 다 죽습니다. 나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느니 차라리 여기서 내 목을 졸라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벽에 머리를 박으며 피를 흘리던 그 극단적 행동 이면에 숨겨진 살고 싶어 울부짖던 청년들의 뼈저린 외침이었던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듯 인간의 생존 본능 역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과 공포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매일같이 죽음만을 생각하던 이 청년들을 변화시킨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서방 세계의 화려한 외교술이었을까요? 아니면 국제연합 운의 훌륭한 인권법 조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차가운 저녁 뉴스는 매일같이 딱딱한 외교 절차와 거시적인 정치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다루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들의 꽁꽁한 마음을 녹이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주 작고 따뜻한 일상적인 마법이었습니다. 바로 김밥 한 조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적국의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저 한국의 품에 안겨 자유를 찾은 탈북민 선배들이 금원 수용소까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맛이 듬뿍 담긴 김밥과 북한식 두부밥을 밤새 정성껏 만들어 청년들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죠. 그 따뜻한 밥 한 입을 조심스레 베어 문 순간 총알 앞에서도 떨지 않으려 도끼를 품고 고문당할까 봐 이빨을 꽉 깨물고 있던 청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해님과 같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이라도 날카로운 망치로 때려 부수려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봄바람이 조용히 불어올 때 그 무서운 얼음은 스르르 스스로 녹아내리는 이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북한 정권이 평생 동안 주입했던 이념도 자본주의는 지옥이라는 세뇌도 고향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 앞에서는 그저 눈 녹듯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비로소 청년들은 극도의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내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얼어붙은 뇌를 완전히 깨우고 인생의 경로를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하나의 영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 정착해 평범하게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탈북민 선배의 일상이 담긴 영상 편지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하지만 매일같이 채찍질당하며 누군가를 죽이라는 명령만 받던 이 청년들에게 그 평범한 영상은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벼락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아, 저게 남조선이구나. 우리도 만약 대한민국에 가면 총을 내려놓고 저렇게 공부하면서 사람답게,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작은 희망의 씨앗, 평생을 통제와 억압 속에서 벌레처럼 살아온 청년들의 마음에 난생 처음으로 자유로운 내일을 꿈꾸게 만든 이 씨앗이 결국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낀 이 청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처음 수용소에 왔을 때는 고향의 가족 걱정에 혹시라도 얼굴이 팔리면 가족이 죽을까 봐 입을 굳게 다물고 바닥만 쳐다보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릅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고 고개를 들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똑똑히 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팩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총을 든 적군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떠는 전쟁포로도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나도 한 번쯤은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자유를 갈망하는 피가 섞인 우리의 아들들이고 불쌍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행이네. 한국으로 오겠네 라고 지금 안심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이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임시 수용소에 머물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유럽이 얽히고 설킨 전쟁의 복잡한 외교적 셈법 속에서 자칫하면 포로 교환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진다면 그 끝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할 것입니다. 이대로 쯧쯧 혀만 차며 뉴스만 구경하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큰 확정적 리스크이듯 생명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문제에서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은 곧 방관이자 저 청년들을 다시 사지로 밀어넣는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법적, 행정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와 외교적인 벽을 넘어서기 위해 결국 이 모든 무거운 톱니바퀴를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가슴 아프고도 긴 여정을 딱 3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어린 청년들은 돈을 벌러 간 용병이 아닙니다. 기술을 배운다는 국가의 잔인한 거짓말에 속아 사지로 끌려간 억울한 피해자들입니다. 둘째, 그들이 수용소에서 보여준 자살 시도는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제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셋째, 도끼로 얼어붙었던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녹인 것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고향의 밥 한 끼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유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같은 이 피덩이 청년들이 눈보라치는 그 차갑고 낯선 땅에서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정치 논쟁이나 복잡한 외교의 셈법은 일단적이 여의도와 외교부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두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들고 우측 하단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영상과 안타까운 진실을 여러분의 주변 지인분들께, 활동하시는 밴드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속고 있었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든 꼭 대한민국으로 품어서 데려와야 한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공유 버튼 한 번, 그리고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모여 거대한 여론의 파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민심의 파도가 거세게 칠 때 비로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를 향해 더 크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어 이 청년들을 안전하게 한국 땅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막강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유를 찾아 자기 목숨을 걸고 SOS를 친 이 불쌍한 청년들을 차가운 사지로 외면하는 방관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뒤 오늘 여러분이 보낸 이 작은 관심과 공유 버튼 한 번이 몇 명의 훌륭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생명과 미래를 어떻게 기적처럼 살려냈는지 아주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 같은 이 청년들이 살아서 무사히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당신의 든든한 나침반 풍년경제학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